안녕하세요. 부동산 알고 나니 달고나. 벌써 경매 기초 용어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시간에 배운 가압류, 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죠?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경매에서 아주 중요한 가등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가등기, 본등기의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 등기입니다.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하면 효력이 가등기한 시점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위 보전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가등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보전 가등기, 그리고 채권 담보 목적의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때 담보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라고도 합니다. 그럼 먼저 보전 가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부동산 매매를 하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즉 본등기를 치면 가등기한 날짜에 소유권 이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이것을 순위 보전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한 번 더. A라는 사람이 2015년 12월에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B라는 사람이 2020년 4월에 계약금을 치고 가등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잔금을 21년 2월에 잔금을 치고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언제 했는 것으로 되느냐? 바로 가등기를 친 2020년 4월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전 가등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B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치고 그 뒤에 C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이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직권 말소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2020년 4월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소유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를 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가등기 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담보 가등기. 이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돈 대신 담보 잡은 부동산에 소유권을 받겠다라는 뜻의 가등기입니다. 경매 시에 저당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이 가능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 채권 금액을 충당을 하고 차액을 채무자에게 청산한 후에 소유권을 넘겨받는 과정입니다. 이때 청산 절차라는 것은 청산금을 주고 본등기를 친다는 계산입니다. 그럼 이것을 들어보니 옛날 사채업자들이 많이 쓰던 법이 생각이 나시죠? 그 사채업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동산 시가 3억짜리가 있습니다. 이 A는 이 집을 담보로 B에게 1억을 빌립니다. 기간 내에 돈을 못 갚으면 이 B라는 사람은 바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것이 바로 옛날 담보 가등기입니다. 근데 형평성이 너무 없죠. 1억을 빌렸는데 3억이 뺏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인데요.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많이 까다로워져서 지금 과정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잡해졌는가? 그 과정을 다시 잠시 볼게요. A가 기간 내에 갚지 못했다면 현재는 B는 3억을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가 3억에서 은행에 빚이 있었죠. 1억 원. 그 1억 원과 빌려준 돈을 뺍니다. 그래서 이 남은 1억을 A에게 주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채무자가, 여기서 채무자는 바로 A입니다. 채무자가 가등기를 미리 또는 동시에 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말소해 줘서는 안 됩니다. 빌려준 돈을 다 받고 가등기 말소해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전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전 가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배당을 받지 못하고 경매 신청을 할 수 없고 실체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이 보전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 또는 매매 계약인데 주로 매매 예약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매 예약과 계약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매매 예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약속하는 것으로 매매 희망의 의사를 소유자에게 표시하면 매매 계약으로 된 것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차이점 구분 나죠? 그리고 부동산 등기법에 적용이 됩니다. 등기부 등본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보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등기 원인을 확인해 보니 매매 예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확인하셨죠? 두 번째, 담보 가등기로 가보겠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경매가 되면 저당권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경매 신청이 되고 우선 변제권도 있습니다. 실체법상 본 등기와 같은 효력도 있고요. 등기 원인으로는 대물 반환 예약 또는 대물 변제 예약으로 기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이 되는데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돈을 빌려주고 안 갚으면 물건으로 대신 가져오는 형태의 것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보면 갑구에 기재가 되어 있고 담보 가등기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은. 그리고 등기 원인 대물 반환 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오늘 시간 중 가장 집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주의사항. 경매에서 가등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가등기가 설정이 되었다.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매 절차 시 보전 가등기면 낙찰자가 인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담보 가등기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매각으로 소멸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 부분은 사건 번호 4 말소 기준 권리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법원에서는 가등기 권리자에게 채권 계산서 등의 담보 가등기자라면 신고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라고 체고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럽겠죠. 실무에서 담보 가등기도 보전 가등기로 기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법원에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는 채권 계산서를 제출을 했는지 아니면 등기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체크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문건 처리 내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위로 가볼게요. 문건 접수 보이시죠? 여기 보면 가등기권자 채권 계산서 제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담보 가등기가 된다는 겁니다. 확인하시고 또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등기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 편에 다룰 말소 기준 권리편은 경매의 꽃인 권리 분석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앞편에서 다룬 모든 거 한 번 더 복습하시고 말소 기준 권리편에서 만나기로 하죠. 여기까지 부동산 알고나니 달고나였습니다.